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희TV의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이 민주당 강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할 수 있을까? 신동건, 진성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친문 신동건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소득 민주당의 길 아냐? 이재명 직격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 아냐라고 되어 있고요. 연합뉴스 7월 30일자 소식입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토론회 발제에서 신동건 의원이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길을 개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본소득은 다른 방식의 경로다. 민주당의 길을 개성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길을 어기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4기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정부죠. 이것은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책 방향을 개성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이 복지국가 정책이 아닌 거죠. 이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전체 방향을 수정하는 것, 즉 궤도 이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그래서 훼손하는 것이므로 기본소득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신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친문 진성준 기본소득으로 민주당 정신 구현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 7월 31일자 소식인데요. 진성준 의원은 이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신을 구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동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자,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점진적 단계적 확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계층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겠냐. 가령 청년,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해 가지고 청년수당, 장애인수당, 농민수당 등등 이 복지국가의 사회수당 정책을 이분은 기본소득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이해가 부실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정치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체가 선별이 들어간 거잖아요. 기본소득의 보편 원리, 그러니까 무차별성 원리를 어긴 건데요. 이 이야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건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의 정신 노선 이것이 망고불변일 수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망고불변일 수 없다 하면서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강조하시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이념, 교조 여기에 더 가까운 것이 기본소득일까요? 보편적 복지국가일까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역사가 지금 한 50년, 70년 남짓됐는데 이 기본소득은 역사가 한 220년 됐거든요. 짧게 보더라도 180년 됐고요. 어느 게 더 이념과 교조에 사로잡힌 겁니까? 그리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기본소득보다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상황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재정할당의 방식인데요. 정부가 재정을 할당할 때는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할당할 수가 있죠. 보편적 복지 원리 그리고 기본소득 원리 이 두 개의 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선진복지국가들은 이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을 할당해 왔습니다.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당한 전례는 제도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럼 보편적 복지 방식,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정부 재정의 할당은 어떤 것이냐? 누구라도입니다. 그래서 보편이죠. 누구라도
실업이나 질병과 같은 이런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소득이 단절되거나 급감했을 경우, 혹은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가 필요할 경우, 필요할 때, 그럴 때 국가의 사회 안전망과 복지 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이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받는 게 보편적 복지고, 필요가 크면 많이 받고 필요가 적으면 적게 받는 게 보편적 복지죠. 거기에 비해서 이 기본소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필요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각 개인 단위로 아무 조건 없어야 돼요. 일을 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이고,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획일주의죠.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똑같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데요. 이 무차별적 획일주의를 옹호를 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하위 80%에게 25만 원을 드리자라고 당정이 합의한 데 대해서 이걸 뒤집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국민에게 2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빈자와 서민들에게 갈 돈 25만 원에서 5만 원을 빼서 부자들에게까지 똑같이 20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를 강조하신 건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재정 할당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는 SNS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러면서 재차 읍소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라고 강력하게 정치적 요구를 쏟아내었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 말씀대로 이 보편복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 기본소득 방식, 기본소득 원리를 채용한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복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지, 이 보편복지 강령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전문을 보시면요, 이 보편적 복지국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고, 공정과 정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정과 정의는 바로 보편적 복지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으로 획일적인, 부자들에게도 20만 원, 가난한 사람에게도 20만 원, 이거는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면 약자들에게 충분한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보편적 복지의 원리, 민주당 강령 전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해져야 된다. 바로 사회보장의 원리, 보편적 복지 원리죠. 균등하게 기회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대의 사회정치를 써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대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양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똑같이 들여버리면 기본소득은 연대 사회정책이 아닌 거죠. 노동권 보장과 기본소득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노동권 보장은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노동 존중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강령 제8호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강령 제8호입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제공, 이 바로 보편적 복지죠. 균등한 기회 제공.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소득의 획일주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생애 맞춤형, 그리고 지속 가능성, 세대 간의 조화와 연대, 이게 전부 다 보편적 복지의 원리입니다.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의 내실화, 이게 전부 다 보편적 복지의 원리이고요. 공공의료의 확충, 그리고 의료 서비스 수준과 의료 이용의 형평성 제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원리고, 이것들은
기본소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정부가 재정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복지 원리를 따라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잘못하신 거죠. 잘못 말씀을 하신 거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보편적 복지 국가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모든 선진국들은요, 정부가 재정을 할당할 때 반드시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원리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거, 전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원리가 바로 보편적 복지의 원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채용하고 있지 않고 채용할 의사도 없고 그럴 생각이나 가능성도 전무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특히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서는 보편적 복지 원리를 뚜렷하게 채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보편적 복지와 이 기본소득을 함께 추진하자, 이런 주장들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작동의 원리가 서로 충돌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죠?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놓고 이 양자가 경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하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관계는 뭐죠? 보완적 관계가 아니고 대체제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국가를 만들고 싶으시면 보편적 복지 국가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